지난 6일 한국에 입국을 막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최초로 판정을 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첫 번째 판정받은 사람이 나온 지 23일 만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앞서 받은 사람 16명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완벽한 청정국가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도 하노이가 뚫리면서 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베트남을 무너뜨린 26세 여성의 놀라운 행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베트남 여성은 일본 철강회사 수장의 딸로 베트남 부유층으로 알려진 화류계의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 런던에 사는 가족을 만나러 출국해 이탈리아 밀라노, 프랑스 파리 등을 방문했다고 알려졌는데 가족들 모두 판정을 받았으나 혼자서 이를 피해 프랑스를 경유해서 베트남으로 입국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베트남에 돌아와 여기저기 활보하고 다녔으며 클럽에서만 500명 넘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 여성의 64세 친척과 27세의 운전기사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 소식에 나라가 뒤집히며 지금 하노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생필품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일본 정부의 뒤늦은 대처로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호치민을 거쳐 일본 나고야로 갔던 한 일본인이 뒤늦게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통보하기까지 반나절 이상이 걸리면서 일본 승객에 노출된 베트남 국민들은 130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인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았으나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아직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일본이 숫자가 적게 나오는 것은 테스트를 적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6일까지 16만 건에 가까운 테스트를 했지만 일본은 만 건에도 못 미쳐 16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하루에 15,000건을 하는데 일본은 1000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내 실제 숫자는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이 일본은 막지 않으면서 한국을 막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오히려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처를 해서 숫자가 많이 발생한 한국이 더 위험한 국가가 되었고, 아니라고 소극적인 대처로 사실을 숨기기에 바쁜 일본은 더 안전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일본이 이제는 아무런 통보 없이 한국에게까지 입국을 제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베트남은 이번에 한국인의 입국을 막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며 국내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베트남에게 진단키트를 주지 말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진단키트 생산과 공급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승인을 받고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4개 업체는 한 주에 무려 14,000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주에 40만 명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한국의 놀라운 생산량은 국내에서 사용하고도 유일하게 남는 수준입니다. 지난 5일 한국의 유전자 진단키트 전문기업 시젠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세계 30여 개 국가의 기업들로부터 최근 진단키트 주문이 몰려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도 진단키트가 모자란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번 상황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동맹을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진단키트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구가 4천만에 가까운 캘리포니아가 보유한 진단키트가 200개에 불과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전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력이 놀랍다며 지금 전세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일 영국 금융전문지 블룸버그는 한국의 시젠을 언급하며 거대한 제약업체 호프만 라로슈 등에서도 믿을만한 진단키트를 개발했지만 시젠은 AI 자동화 기술로 더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 한국은 선진과학 기술을 보유한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더 많은 경제 생산량을 연구에 투입하는 나라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프랑스 BFM TV 방송에서도 시젠의 진단키트가 소개되면서 현재 유럽과 세계 각국으로부터 한국의 진단키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지난달 27일 국제보건 전문가들은 한국이 가진 진단 역량의 빠르기와 범위를 따라갈 국가가 아직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WHO보다 한국에서 말하는 통계가 넓은 범위에서 테스트해왔기에 더 정확한 신뢰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과 일본도 한국처럼 하면 숫자가 엄청나게 늘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상황을 보면 아무리 막아도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청정국이라 했던 베트남도 지금 뚫리자 전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구 1억 명의 베트남은 앞으로 숫자가 급격히 늘어 진단키트가 부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전세계 30여 개국처럼 한국의 진단키트를 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네티즌은 베트남 기사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키트 직접 개발하세요. 요즘 일본이 한국을 매우 부러워하는 상황이 자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과 일본 시민들도 이제는 일본의 현실을 깨달았는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왜 일본은 한국처럼 못하고 있는지 한탄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C19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반면 일본은 허둥지둥 이상한 행보를 보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일본은 사실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일본 TV에서는 한 패널이 등장해 일본이 한국의 고개를 숙여서라도 한국의 C19 방역 협력 요청을 해야 한다라는 기사까지 게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한국의 수출 규제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인 곳과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상황이죠. 특히 일본은 C19 사태가 해결되지 않자 또다시 골판지를 기이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도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의 골판지 사랑은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인데요. 오늘은 일본의 충격적인 골판지 활용 방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신규 감염자는 단 2명, 2명도 모두 해외 유입으로 확인돼 한국 내 감염은 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3일 연속으로 한국 내 감염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은 놀라운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C19의 엄청난 확산세를 감안하면 한국의 K-방역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국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일명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에게조차 부러움을 한몸에 사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C19 방역만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조차 텅 비어버린 식료품 코너와 화장지 코너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유럽은 극성스러운 사재기 때문에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무려 3.6%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난 5월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4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1%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6개월 만에 최저치인 것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식료품과 방역 물품에 대한 사재기가 없었던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은 서로를 믿고 사재기를 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기에 나온 긍정적인 결과로 보입니다. 또한 2020년 1분기 GDP 성장률을 확인해보면 한국은 마이너스 1.4%로 금융위기인 2008년 4분기 때 기록한 마이너스 3.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면 매우 좋은 성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불황을 모를 정도로 성장률이 좋았던 미국마저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4.8%를 기록했고 매년 최소 6% 이상 증가하던 중국도 이번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추락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은 1992년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유럽의 리더라 불리는 독일도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9%를 기록했으며 스페인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2%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 예상치만 발표되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수치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으며 1분기보다 2분기가 몇 배는 더 우려스러운 상태라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일본의 2분기 예상 경제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했을 때 무려 마이너스 25%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IMF는 2020년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C19 때문에 마이너스 3%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운데 한국이 마이너스 1.2%로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IMF는 2020년 예상 경제 성장률을 미국은 마이너스 5.9%, 일본은 마이너스 5.2%, 독일은 마이너스 7.0%, 프랑스는 마이너스 7.2%, 영국은 마이너스 6.5%, 스페인은 마이너스 8.0%,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9.1%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IMF는 C19를 가장 잘 통제하는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좋은 선방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죠. 한편 일본은 아베 총리가 5월 31일까지 비상사태를 연장하자 지난 5월 6일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외출 자제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시작되었음을 전하며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5일에도 서울을 취재했습니다. 이미 서울에는 번화가에 사람들이 넘쳐나며 한강에서 사람들이 따사로운 햇빛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이전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일상생활은커녕 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되어 쓰레기 봉투를 쓰고 진료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참담할 수밖에 없을 듯하네요. 후지TV는 일본과 한국의 대응 차이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는 C19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K-방역을 내세워 PCR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급기야 한국은 감염자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우수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본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불가능한 환자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도쿄도는 무려 72%가 감염 경로 확인 불가로 판정되고 있지만 한국은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는 겨우 6%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뛰어난 IT 기술을 활용해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아날로그가 대세인 일본에게는 한국의 CCTV 활용, 신용카드의 내역 확인, 스마트폰 위치 추적 등의 방식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도가 감염 경로 확인 불가가 무려 72%나 되다니 일본의 감염자 수는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현재 일본은 지금 보이는 수치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후지TV에 출연한 오구라 토모아키 방송인은 한국의 방역을 극찬하며 현재 한일 관계는 지금 아주 나쁘지만 C19 사태를 활용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좋은 계기로 변화할 수 있다며 일본이 고개를 숙여서라도 한국에 부탁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어려움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적 손실도 천문학적인데요. 지난 5월 4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비상사태 연장에 따른 경제 손실이 무려 45조엔, 원화로 517조에 달할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미 일본은 1개월간 비상사태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된 상태인데요. 또다시 1개월간 비상사태를 연장하자 일본 경제가 더블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인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미 다수의 파산 기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려 40%가 금융기관의 자금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고용 문제도 심각했는데 중소기업들은 고용조정 신청이나 종업원의 휴업 또는 채용이나 파견 노동자를 축소하거나 해고하는 상황이 약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일본의 혼다, 마쓰다, 미쯔비시 자동차가 생산 현장 종업원의 일시휴가를 단행한 상태로 일본 자동차 공업회장은 일본이 기술과 인재를 잃게 된다면 일본 자동차의 회복 기반마저 무너진다라고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매체 뉴스위치의 지난 5월 5일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아날로그, 공공심, 기술 세계를 버리고 한국이나 대만을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C19 사태에서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재 아시아에서 우등생은 한국과 대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일본은 여전히 아날로그 행정에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으며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 사회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은데 그것은 망상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갤럽은 일본인들에게 C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개인의 인권을 어느 정도 희생해도 상관없느냐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본인들은 단지 32%만 괜찮다고 답변해 30개국 중에 최하위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기술력이 높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진단키트 양산과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한 것에 비하면 일본의 기술력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일본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기초기술을 확보하는 것과 현실 문제에 대처하는 기술력은 당연히 별개의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일본인들도 이제야 일본의 기술력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일본이 공을 들이는 기술 분야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맞지 않는 기술력이라 너무 황당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하면 요즘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골판지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사실 아베 총리의 친형인 아베 히로노부가 2012년부터 포장 자재, 골판지 제품을 주로 거래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 사장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기이할 정도로 골판지를 활용한 사례가 무척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은 지난해 태풍 피해를 당했을 때 피난민들을 위해 골판지 침대를 지급하기도 했고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들을 위해 골판지 침대를 보급할 예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 입국자들을 위해서 일본 당국은 공항에 골판지 침대를 설치해 일본인들로부터 한국의 호텔 경유와 너무나도 비교가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일본이 C19를 막기 위해서 골판지 칸막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서일본 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대면 접촉을 하는 기업이나 행정기관이 골판지 칸막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은행의 점포에서 1,500장을 설치하는 등 2,000개 이상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어 골판지 제작업체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휴일까지 반납하고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시청과 우체국에서도 주문이 잇따르고 있는데 기사에 따르면 무려 개당 2,000엔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28일 마이니치 신문 역시 병원과 지자체에서 골판지 칸막이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이제 아예 일반인들에게까지 골판지 칸막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보면 가로 90cm, 세로 70cm, 높이 55cm의 골판지 칸막이를 무려 2,500엔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박스를 오려 붙이기만 해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골판지 칸막이를 원화로 대략 28,000원에 판매하다니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일본의 골판지 사랑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한 기업이 골판지로 제작한 안면 보호구를 만들어 병원에 기증할 계획이며 이 제품은 현재 공식 사이트를 통해 100장당 16,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런 장면들을 보고 일본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1980년대에 멈춰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실체가 드디어 이번 사태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반면에 한국은 마치 23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듯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통해 C19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프리미엄까지 받고 있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 번영해서 세계에 이바지하는 리더가 되길 진심으로